안녕하십니까, 이광락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타벅스 웨이 이 책에 대해서 두 번째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스타벅스 웨이의 5원칙, 5가지 원칙 중에서 첫 번째 원칙과 두 번째 원칙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음미하고 고양하라. 두 번째 원칙은 사랑받기를 사랑하라 라고 했는데 주로 직원 육성에 관계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2편에서는 여러분에게 주로 고객 관점, 고객과의 관계된 이야기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세 가지 원칙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성된 직원이 결국은 고객을 상대하게 되는데 고객을 만날 때 직원의 몰입은 결국은 기억에 남는 친절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 회사로 와서 수익성을 만들기도 하고 지속 가능성으로 만들어지고 평생 고객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세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공통 기반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하는 테마입니다. 공통된 가치를 추구하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나오는 공통된 가치는 무엇일까요? 고객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고요. 고객을 만나는 접점으로 물건이 사용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커피를 주문하는 거, 커피를 판매하는 것은 하나의 매개체이고요. 관심사는 누구입니까? 고객입니다. 그래서 고객에 대한 응대를 매우 잘 하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느 고객이 와서 커피를 마시는데 얼굴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점장이랄까요? 아니면 바리스타랄까요? 직원이 물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금 그 말을 듣는 고객이 뭔가 한마디 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좀 우울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점장이 보면서 빙고 드시면서 한마디 하는 거죠. 아이, 그래요? 그러면 제가 오늘 한 잔 서비스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수익성 관점은 아니죠. 어떤 관점입니까? 사람에 대한 관심이라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당신과 내가 하나의 이 공간에서 우리가 먼저 만났다는 거죠. 접촉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당신에 대해서 나는 편했으면 좋겠고, 당신이 이곳에서 안정감을 얻었으면 좋겠고, 당신이 이곳에서 마음이 회복됐으면 좋겠고, 또 이 공간이 당신에게 좋은 어떤 안식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관점에서 고객과의 만남과 가치를 추구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스타벅스는 커피를 파는 것이 아니고 문화를 판다, 아니면 공간을 판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고객을 접대한다는 거죠. 고객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고객이 커피를 운반해가는 과정 속에서 실수로 약간 넘어졌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커피가 쏟아졌다는 거죠. 부분적으로. 그러면 그것을 보고 고객이 당황해서 직원에게 물어본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스타벅스 직원은, 바리스타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그거 이리 주세요. 제가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다시 타드릴게요. 다시 하겠습니다. 그렇죠? 다시 새 제품으로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내용은 사실은 고객이 실수한 거거든요. 전적인 책임이 고객이 있는 거죠. 스타벅스 직원에게 있지 않고 스타벅스 매장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은 관심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거죠. 당신이 이곳에 와서 편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 당신이 잠깐 실수해가지고 어려움이 생겼는데 그 어려움은 당연히 제가 해결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와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표현의 문화가 바로 스타벅스의 문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통 기반 중에 한 가지가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데 그 가치가 무엇입니까? 고객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 정신이고 공동체 문화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커피를 파는 데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커피를 마시러 오는 고객이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객이 이 커피숍을 통해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또 본인이 생각했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또 거기에 대해서 같이 교감해주고 맞이해주고 환대해주고 경청해주는 직원과 고객은 하나의 공동체다. 이런 어떤 문화를 만들어가는 추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결을 활성화하라는 내용입니다. 요새는 기술이 좋아져서 휴먼 네트워크가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SNS도 많죠. 그리고 많은 소통의 채널들이 많지 않습니까? 기술을 활용하는 거죠. 그걸 이용해서 뭐합니까?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죠. 연결을 만드는 거죠. 그것을 최대화시키고 극대화시켜가는 것을 말합니다. 스타벅스 네 번째 원칙 중에서 무슨 말이 있냐면요. 기술을 활용해서 관계를 성장시키라라고 말합니다. 기술을 활용해서 IT 기술을 활용하는 겁니다. SNS 기술을 활용하는 겁니다. 고객과의 관계를 보다 밀접하게 하고 친밀하게 하고 긴밀하게 하고 또 밀착되도록 관리하라는 거죠. 기술은 사람과 고객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소통할 수 있게 하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근데 요즘에요, 우리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기술 만능주의입니다. 기술을 강조하면서 사람이 기술에 보조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기술 우선으로요. 스타벅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스타벅스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기술보다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객입니다. 고객과의 관계를 더 좋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훨씬 더 편하게 또 안전하게 또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고객과의 소통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술을 사용하는 거죠. 같은 말이 하나 더 있어요. 받은 사랑을 더 많은 제품으로 되돌려주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최고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재료를 팔고 커피를 파는 것이 아니고 브랜드를 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서비스를 파는 거죠. 직원을 파는 겁니다. 직원 자체가 하나의 홍보맨이 되는 겁니다. 이 책의 사례에 보면요,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스타벅스 매장을 우연히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을 만났더니 그 직원이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접점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고객이 스타벅스 처음 만난 직원에게 감명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평생 고객이 되거나 심지어는 네, 스타벅스 취직해야겠다 라고 맘먹고 스타벅스 직원으로 응모하게 되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떤 것입니까?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품과 기술보다는, 서비스보다는 실질적으로 직원의 태도가 중요하고 또 고객을 관심을 가지고 공동체의식, 당신과 나는, 우리는 하나다. 또 내가 당신을 돕고자 한다. 당신이 우리 매장을 통해서 또 우리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 스타벅스를 통해서 당신이 생각하는 목적들이 있는데 그 목적들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는 돕는 역할을 하고 싶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도울 게 있다면 무엇인지 말하면 내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이런 내용이죠. 이게 바로 스타벅스의 문화입니다. 그리고 스타벅스의 브랜드 가치거든요. 다섯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전통을 간직히 강하면서 전통을 도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는 지키되 얽매이지 말라고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많은 기업에 있어서 과거에 잘 됐으니까 미래에는 과거의 연장선에 있을 거로 가정해서 그냥 가는 거죠. 그리고 잘 되고 있으니까 본의 아니게 교만해지고 자기 과신이 많아지고 자기 만족이 많아지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기업은 경영이 사실은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운영의 탁월성과 효율성을 어떻게 혁신해 갈 것인가에 대한 것이 지속적인 과제거든요. 이걸 위해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과거는 지킬 건 지키되 얽매이지는 않고 새로운 환경에 계속적으로 변화에 대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중요한 한 가지 단어가 있네요. 긴 안목으로 보고 오래가는 성공을 쌓아야 되겠다는 내용입니다. 오늘의 손해보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고객의 신뢰감을 갖게 되고 이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또 고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겁니다. 긴 안목이라는 단어 중에 한 가지가 사회적 책임도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지난 1편에서 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직원에 대한 존중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아르바이트라고 할까요? 일주일에 20시간밖에 근무하지 않는 어떤 직원이라 하더라도 우리 한국식으로 말한다면 4대 보험을 포함해서 사회보장제도를 포함해서 복리후생에 대해서 아주 완벽하게 철저하게 잘 애우해 준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직원이 애사심을 갖도록 또 업무에 대해서 만족도가 좋아지도록 스타벅스를 사랑하고 또 스타벅스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충실하게 잘 지킬 수 있고 또 특히 열정을 가지고 자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배경으로서 그것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고객 한 명이 왔습니다. 스타벅스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까? 평생 고객이 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스타벅스에 고객 한 명 와서 커피 한 잔 시켰습니다. 매장에 매출이 있겠네요. 얼마일까요? 5,000원이라고 합시다. 5,000원의 매출이 올랐습니까? 아닙니다. 고객이 한 명 왔는데 이 고객을 정말 환대해주고 감동시키고 정말 잘하게 되면 평생 고객이 된다면 이제 오늘이 첫 발걸음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계속 올 거라는 거죠. 횟수가 몇 번 될 것 같습니까? 계산할 수 없죠. 그렇죠. 그러니 한 사람이 와서 커피 한 잔 주문하는 것을 스타벅스 직원은 어떻게 바라본다는 것입니까?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평생 고객이 나에게 와서 이 말을 하고 질문한다는 관점에서 고객과의 관계를, 신뢰감을 형성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라이프 스타일 관계 형성하기입니다. 평생 고객 만들기입니다. 여하튼 이 책에서 스타벅스 웨이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은 5원칙, 5가지 원칙은 어찌 보면 직원이 육성되고 육성된 직원이 정말 열정적으로 고객을 환대하고 또 그 열정적으로 환대한 고객 스타벅스에서 애정을 갖게 되고 그리고 다시 방문할 동기부여가 될 뿐만 아니라 단골이 되고 평생 고객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이 시스템인데 일반적으로 스타벅스는 매우 성공한 기업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다 정답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두 가지 정도 보충 설명을 더 드리고 싶네요. 이 책에서는 직원에 대한 내용과 고객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충분히 잘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기업 경영에 있어서는 첫 번째 요소는 재무적인 성과입니다. 매출과 수익성에 대한 관심이죠. 그것으로 그 기업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량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어떻게 하면 재무 성과를 올릴 수 있을까요? 고객이 만족해야 됩니다. 지금은요, 수요와 공급 중에서 어찌 보면은 공급보다는 수요가 한계 있기 때문에 공급자들이 고객에 잘 보여야 되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고객의 선택받은 기업, 고객의 선택받은 제품, 고객의 선택받은 서비스만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객의 입장에서 봅시다. 고객은요, 가격 싸거나 품질이 매우 좋거나 가성비가 매우 좋거나 고품질의 단납기에 저원가라면 아마 고객은 만족할 겁니다. 여러분, 고객이 만족하기 위해서는요, 일이 잘 돼야 됩니다. 효율적이 되는 거죠. 프로세스, 일을 매우 잘해야 되는 거죠. 일을 엉망으로 하는데 퀄리티가 안정적이지 않는데 고객이 만족할 리가 없죠. 그래서 그것을 표준화된 방법을 통해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합니까? 일은 누가 하는 겁니까? 바로 사람이 하고 직원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 잘하는 직원을 육성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모든 것이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재무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고객이 만족해야 되고요. 고객이 만족되기 위해서는 일을 잘해야 되고,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일을 잘할 수 있는 직원이 육성돼야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 직원 교육 잘합니다. 프로세스 완벽합니다. 고객 감동을 잘 시킵니다. 그 결과로 재무적인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특별히 여러분이 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튼 스타벅스 웨이를 통해서 여러분 직원을 육성하는 문제, 또 고객을 어떻게 감동시킬 것이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고 재무적인 성과나 프로세스에 대한 관점도 여러분이 깊이 있게 음미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